토너 바를 때 토너 끊고 난 뒤 여러분들은 뭐를 더 바를 게 아니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너의 주요 기능들이 굳이 피부 좋아지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쓰셔도 피부 좋아져요. 제가 알려드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예민해졌을 때 제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토너, 앰플, 로션, 수분크림, 팩, 각질 제거.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죠.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하도 화장품 단계를 빼먹지 않고 발라야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화장품에 쓰는 돈만 많아지고 피부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더 나빠지는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오히려 화장품 바르는 개수를 줄이는 거였어요. 첫 번째, 화장품의 성분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보습만 잘 되면 돼요. 요즘에 이 성분이 되게 좋더라, 이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근데 피부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다 아는 건데, 생물학적으로 우리 피부는 흡수하는 기능보다는 외부 물질을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기능이 더 우선적입니다. 방어,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발랐다고 해서 그 성분들을 모두 흡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으로 뭔가 내 피부에 어떤 성분을 넣겠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됐어요. 대신 화장품으로 막을 하나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화장품을 바릅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유통기한 유지를 위해 방부제 같은 성분을 넣는데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만들고 나서 판매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유통기한을 유지할 수 있게 방부제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부제들이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화장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만 바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SNS가 아니라 제 주변 오프라인 꿀 피부들은 전부 화장품을 많이 바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피부가 좋았던 사람들은 화장품을 막 엄청 많이 바르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대부분 한두 개 정도 바르고 끝냈습니다. 좀 많으면 3, 4개 정도? 물론 화장품 많이 바르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유튜브에서처럼 막 화장품 4, 5개씩, 5, 6개씩 바르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해봤는데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제 주변에서 봤던 사례들을 믿기로 했죠. 그래서 화장품을 꼭 많이 바르는 게 정답은 아니구나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실제로 화장품 개수를 줄이니까 피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화장품을 줄이기로 결심했고, 그 중에서도 토너를 가장 먼저 뺐습니다. 왜냐하면 보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토너는 꼭 그렇게 필요한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저에게 피부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기초 제품은 뭘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사용하시는 모든 제품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요소를 전부 다 빼요. 왜냐하면 피부에 일단 문제가 있으면 뭐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을 빼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많은 화장품 단계 중에서 토너를 가장 먼저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토너의 주요 기능들이 굳이 피부 좋아지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너의 기능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토너의 기능인 노폐물, 각질 제거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닦아내는 토너, 흔히 닥토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할 때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를 닦아내게 되는데요. 화장을 정말 두껍게 한 경우 클렌징이 잘 됐나 확인하거나 각질을 제거하면서 정돈하고 싶을 때는 닥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클렌징 단계에서 잘 해준다면 노폐물은 깔끔히 지워집니다. 그래서 따로 노폐물 때문에 토너를 바르거나 닥토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닥토하면서 각질 제거를 해야 피부결이 정돈되는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닥토를 정말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느낌이 좋은 이유는 당장 각질이 제거되면서 일시적으로 매끄러워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화장솜으로 문지르는 것 자체가 꽤나 거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화장솜의 섬유 조직이 각질층을 자꾸 긁게 돼서 그게 쌓이게 되면 아예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건조감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또 피지 과잉 분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건강한 피부는 알아서 28일 주기로 각질을 탈락시켜요. 굳이 인위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민감해져서 각질이 더 불규칙하게 쌓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단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부 장벽은 흔히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발라진 구조라고 비유를 해요. 각질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지질들이 여기를 이렇게 메우는 거죠. 이렇게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잘 쌓여 있어야지 외부 자극도 차단하고 내부 수분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건조함, 예민함, 홍조, 여드름 등등 뭐든 쉽게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벽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인데 닥토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내 피부 장벽을 깎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질 제거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피부에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피부가 알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피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건데, 두 번째로 pH 맞추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토너로 피부 pH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비누로 세안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세안 후에 우리 피부 pH가 알칼리성 쪽으로 변했어요. 그걸 토너로 다시 약산성화 시켜줬죠. 그런데 요즘은 약산성 클렌저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토너로 pH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너가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토너를 안 바르면 수분 공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토너가 정제수 함량이 95% 이상입니다. 정제수가 메인이라 바르고 나면 사실상 금방 증발해버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즉 수분 공급이 된다는 착각과 달리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게다가 예민해진 피부에 닥토까지 하고 만약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자극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토너를 발라야 다음 제품들이 잘 흡수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화장품 회사들이 만든 착각입니다. 피부는 원래 외부 물질을 차단해주는 게 주 기능이라 토너를 발랐다고 해서 막 다음 제품이 더 잘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보습제를 통해 보습을 강화해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토너를 끊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 약산성 클렌저로 30초 내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깔끔하게 헹구는 겁니다. 2단계 보습제 바르기.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해서 바르는 거예요. 적당량을 발라서 충분히 보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습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인스타에 막 광고하는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화장품들 대부분 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제가 쓰는 거는 여기 두 개, 아스트라랑 피지오겔을 사용합니다. 이 대기업 제품들은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 화장품을 직접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앞선 두 단계가 정말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어요. 그동안 막 5단계, 6단계를 했다가 갑자기 2단계만 하니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피부가 안정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 피부가 좋아지려면 가장 앞단에 장벽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너, 막 여러 겹의 스킨케어, 잦은 각질 제거가 장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전부 빼버리고 딱 약산성 클렌저랑 보습제만 남기는 게 가장 피부가 좋아지는 지름길입니다. 자꾸 새 제품을 찾아서 뭘 더 발라볼까 하는 것보다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토너를 끊고 화장품을 단순화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확실하게 여드름을 없애고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토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장품을 잘 써도 토너를 끊어도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드름은 단순한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 습관과 환경, 스트레스, 식습관 등등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여드름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드름이 나지 않는 체질이 되려면 내 인생에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들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드름 없앤 4단계 방법 고정 댓글 영상에 정리해 놨어요. 댓글 클릭하시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피부는 그냥 유튜브에 있는 내용만 따라하거나 피부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피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직접 나에게 맞는 방법은 뭔지 찾아보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10년 고생해보니까 내 피부는 내가 지켜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 꼭 보시고 실천해보세요. 그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